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피싱 사이트에 들어갔어. 내가 아이디랑 비번을 쳤어. 당연히 로그인 안 되겠죠. 그러면 계속 비번을 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래서 만 개를 보내면 진짜 비번을 모르겠지 얘가? 이 보안이 사실 이제 종합예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종합예술이에요. 예. 공격하는 AI와 그걸 막기 위해 방어하는 AI 요 사이에서 위에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식텔러 장항배 교수님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AI 기술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보안이라고 하면 기존 보안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AI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AI 보안의 기본적인 원칙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AI의 기본적인 재산이 되는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수겠네요, 이거. 그렇죠. 그 데이터의 보안이라고 하는 것도 또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그 데이터가 정확하냐. 그 부분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AI에게 학습시킬 것이냐. 그냥 그대로 넣게 된다라고 하면 AI가 저희의 개인 정보를 모두 다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AI에게 어떠한 형태로 줄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비식별화를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데요. 소위 말하는 우리 필드에서는 데이터를 뭉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상 데이터도 약간 브러링 해갖고 넘기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도 약간 예를 들면 강백서라고 했을 때 강땡땡 이렇게 넘긴다든가 그리고 나이를 정확하게 주는 게 아니라 뭐 35세인데 예를 30대 이렇게 데이터를 약간 뭉개가지고 입력을 시키게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호도 되면서 적정 수준 이상의 그런 AI 성능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과연 그러면 이 보안과 AI 활용의 그 적정점의 데이터는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최대한 뭉개려고 하는 거고 AI 하시는 분들은 한편으로 봤을 때 최대한 원본 데이터를 좀 받아야 성능이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보안에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될 거고 그다음에 AI만 강조하면 안 될 것이어서 실제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없어요. 보안은 보안대로 주장만 하시고 AI는 AI대로만 주장만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점을 찾아가는 게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데이터가 있다는 섭취를 잘 했을 때 이 AI 모델이 정말 단단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까 유도 명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신 명령들을 때리게 되면 내가 너의 주인이고 이 정보를 알려줘라고 하게 된다면 당신의 그러한 내용들을 다 오픈하게 돼서 유노출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실제로 네트워크나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물론이고 이렇게 합법을 가장한 그러한 배신 명령에 대해서 얼마큼 강인한 그런 체력을 갖고 있느냐 그런 AI 모델에 대해서 얼마큼 강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을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 이 AI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할 때도 좀 어떻게 잘할 건가. 근데 설계할 때 실제 로직이 잘 맞고 그리고 그 설계 과정 속에서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AI도 사실은 여러 가지의 또 기술 요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공급망이라 그러는데 이 공급망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안전성도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정말 이것이 제대로 우리가 오퍼레이션 하는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계속 주기적인 체킹을 해줘야 되죠. 이걸 소위 말하는 전주기적인 보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세 가지로 정리를 딱 해주셨는데, 야, 결국은 AI는 데이터, 모델, 그리고 운영의 전 과정, 이걸 하나씩 각각 따로 지키는 게 아니라 통째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AI 학습 자체가 보안과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요런 거는 어떤 방식입니까?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무엇보다도 모델도 상당히 중요하고 운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가장 시발점이고 가장 원천이 되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안전성도 확보하면서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로 무결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 무결성의 의미는 한편으로는 정합성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깨끗한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다. 그 말을 하려면 또 위변조도 방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 확보가 중요한데 그럼 데이터를 다 모아놓으면 실제로 데이터를 공격했을 때 그 무결성이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 학습하게 될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학습을 하게 되면 이슈가 될 수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쪼개놓고 여기서 각각의 A, B, C, D에서 여기서 각각 학습을 합니다. 고유의 데이터만 가지고 중앙으로 다 모아놓는 게 아니라 각각 AI 모델을 분산시켜서 학습시켜서 이걸 학습된 결과를 합쳐요. 요걸 이게 연합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집중화에 따른 무결성의 해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합학습의 방법도 쓰기도 하고요.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고 고민되고 있는 게 뭐냐면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 이걸 합성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의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진짜 데이터와 비슷해요. 그걸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요걸 학습시키면 우리가 개인정보 유노출이라든가 위험이 생겼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융 데이터라든가 의료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시도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최근에 좀 재밌는 이슈가 또 뭐냐면 인터넷에 널려 있는 제 정보를 지우는 인터넷 지우개란 거 들어보셨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 제 이름이 막 올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장의사라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인터넷 지우개, 뭐 디지털 지우개라고 그래서 좀 의뢰를 하면 제 걸 뭐 마치 탈퇴처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인공지능도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러닝 기술이라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AI 관련해서 데이터를 했을 때 소위 말하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 주자. 그래서 실제로 학습된 데이터일지라도 민간 정보를 계속 우리가 체킹하면서 위험 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지워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뭐 피싱 사이트에 들어갔어. 내가 아이디랑 비번을 쳤어. 당연히 로그인 안 되겠죠. 네. 근데 내 아이디랑 비번이 어딘가로 갔어요. 네. 너무 힘들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비번을 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래서 만 개를 보내면 진짜 비번을 모르겠지 얘가? 이러면 어때요? 이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 가짜 정보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진짜 정보에 대한 패턴이 보인다. 그래요? 그걸 전문 용어로 크리덴셜 스토핑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분이 계속 이런 정보를 많이 생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진본 정보에 대한 패턴을 뽑아낼 수 있어서 그걸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 쓰는 정보가 한정적이잖아요.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보안 대응 체계를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보안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얘도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네, AI도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뭐 네트워크라든가 그다음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그다음에 그걸 관련된 또 오퍼레이션 시스템들, 소위 말하는 운영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성이 좀 확보되어야겠죠. 외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침입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위 말하는 뭐 시큐어 코딩이라는 방법도 쓰거든요. 요즘이야 뭐 코딩할 때 사람이 안 하고 실제로 요즘은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한다지만 실제로 사람이 코딩을 해서 그걸 입력값으로 만들고 논리 체계를 구조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가 안 생길 수 없거든요. 변수를 잘못 쓴다든가 알고리즘에 허점이 있다든가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큐어 코딩의 방법을 적용해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AI 모델에 대한 코딩의 방법을 정말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설계하고 실적 구현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테스트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정말 잘 작동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질의를 통해서 얘를 정말 강인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AI 모델이 업데이트되면 빨리 패치를 해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테스트 그 다음에 테스트도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도 해봤다가 똑같은 10개라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와 개발이 잘 구현된 다음에는 그 부분의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지만 이 AI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자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이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공격의 형태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엉뚱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성이 존재할 것이다. 실제로 패턴에 대한 공격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한정적인 것이고 새로운 공격은 항상 사람을 매개로 해서 사람의 아이디어를 통해서만 나올 수가 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 투수와 타자 같이 이 투수 입장에서 공을 던질 이 스트라이크 존이 너무 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군데 던질 수 있어. 그리고 워낙 공격할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아마 야구에서의 투수의 스트라이크 존보다 훨씬 넓은 영역을 우리는 모두 막아야 될 것이다. 야, 외부의 공격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데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보 유출. 네. 이거는 훨씬 더 위험하겠죠.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이나 어떤 이상 행위 요거 탐지하는데도 AI가 도움이 많이 되죠. 되지만 아직까지는 한정적이에요. 아유, 그렇군요.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패턴으로 가져갈지 이게 또 물리적인 내용과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디지털 프린트라고 이렇게 용어를 하거든요. 그 디지털의 족적들을 다 판단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유출에 관련된 정보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내용들로 담을 수 있냐 없냐 이것에 대한 구분점이 지금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술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은 그 합성 데이터, 이 가장의 데이터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학습 능력을 좀 높이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외부에 의한 공격에 대한 AI 인식률은 한 20% 수준으로 지금 한정되어 있고 이 내부에 의한 유출은 거의 지금 뭐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특정 룰에만 걸릴 경우에만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5%도 안 될 겁니다. 거의 못 잡는다는 못 잡는 뜻이네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위험성이 크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자에 의한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고 그걸 탐지에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업무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외부자에 의한 공격은 이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만 잘 살펴보면 돼요. 그 우리 전문 용어로 패킷이라 그러는데 그 패킷의 네트워크 스트림을 잘 보기만 하면 요것만 하게 되면 패턴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내부자에 의한 정보는 USB로 나갈 수도 있죠. 메일로도 갈 수 있죠. 예. 메신저로도 갈 수 있죠. 물리적으로 USB를 던져서 갈 수도 있죠. 뭐 택배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나갈 수 있죠. 여러 채널이 다양하니까 이 데이터의 내용들을 다 판단해서 학습할 시간과 재료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은 평소와 좀 다른 이상행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의 깊게 바라보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일부 기관에서는 개인의 동의 하에 메일에다가 예를 들면 이력서를 보냅니다. 관련된 우리 정보는 이겁니다. 라고 그러한 문구를 탐지해 가지고 요것에 대한 증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또 어떤 문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용자의 그 바이탈 데이터를 측정을 해요. 심박수라든지 심박수, 맥박, 그다음 키보드에 누르는 거. 키보드에다가 이렇게 네, 그 약간의 그 수분 관련돼서 저항이 좀 바뀌는 걸 탐지해서 맞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처럼 네, 맞습니다. 손에 땀이 났다? 네, 맞습니다. 바로 경보.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컴퓨터 키면 마우스 클릭을 이렇게 한다가 어느 특정 날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는 패턴이 달라지면 이거 평소와 다르다. 얘가 뭔가 좀 생각하고 있다.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어서 결국은 이상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도 탐지하는 방법도 있고요. 파일을 쪼갠다든가 이름을 바꾼다든가 확장자도 바꾼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행위들을 탐지해 가지고 이거 유출 증후가 상당히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범인이다 딱 잡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행위들을 다 소위 말하는 로그라는 게 있거든요. 흔적을 충분히 떠놓는 거예요. 특정인들의. 그러면 떠놓았을 때 실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로그를 풍부하게 가뒀으니까 이게 나중에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서 재판에 갔을 때 기본적인 기초 자료가 되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런 부분에도 AI가 좀 많이 활용이 되겠네요. 예, 많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상 징후가 있으면은 한번 상세하게 좀 확인을 해본다던가. 맞습니다. 결국은 이 AI 보안은 공격자가 AI를 활용하는 것도 AI 보안이고 방어 체계가 AI를 강화하는. 그럼 말 그대로 이 AI 보안이라는 거는 AI 대 AI의 대결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공격이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는 AI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공격이 절대적으로 우위다. 네, 네, 그럼 그렇습니다. 공격하는 AI와 그걸 막기 위해 방어하는 AI 요 사이에서 지금 공격하는 AI가 위에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당이 안 되니까
공격하는 AI가 있고 방어하는 AI 플러스 사람.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고안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보안 체계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고, 여기는 실제로 기존에 당하지 못한 새로운 패턴을 계속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어내는데, 이게 딱 부합성 있으면 잘 막아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보안 전문가가 이걸 다 메이크업하면서 이걸 균형점을 맞추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AI 시대의 이 보안 전문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만의 일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적 차원의 AI 안보 이야기를 한번 네. 꺼내보려고 하는데,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AI 기술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어떤 부분들을 가장 먼저 관리를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이 국가적 수준에서 AI 기술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기술 안보 같아요. 이 관련된 기술이라고 하면 뭐 데이터 처리 기술도 있겠고 데이터 추론 기술도 있겠지만, 그 데이터를 매개로 한 반도체 기술, 이런 부분들도 제조 공정에서 또 연구 과정에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연구 환경뿐만 아니라 생산 환경에 대한 보호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식 재산화 한다든가 네. 특허를 만드는 것도 권리를 주장하는 방면 그걸 권리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안보가 먼저 첫 번째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 안보가 돼야 됩니다. 즉 우리의 데이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이게 전문 용어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런 용어를 써서 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어디에 그 활용되면서 이것이 이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가시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국가적 수준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사람 안보입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 예, 이거에 대한 전문가 분들에 대해서 AI 기술자 분들, 연구자 분들에게 뭐 하지 마라 이런 보안이 아니라, 우리 궤도님 같은 분들의 과학자 분들을 존대하고 이분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는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만큼의 반대급부의 혜택을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스스로의 자율적인 보안 체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유혹이 왔을 때, 아니 나도 그 정도는 받아.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물론 연구라는 것 자체가 개방이지만 실제로 보호를 고민하면서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율적인 보안 체계는 바로 사람에 대한 안보 체계가 또 지원 체계가 갖춰졌을 때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가 갖춰져야지만 실질적으로 정보에 관련된 AI 기술, 또 AI에 대한 안보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와 사람의 안보를 확보하는 보안 체계를 만드는 일이 AI 기술 안보의 핵심 요소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누가 이걸 지킬 것이냐. AI 시대의 보안 인재,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AI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한정되어 있는 것만큼 보안은 사실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할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AI 관련된 보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까지의 접근 방법은 이거였어요. 주로 방어책을 많이 만드는 거. 이게 바로 AI 전문가의 역할이었는데 그것이 AI로 사실 많이 대체가 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뭘 해야 되느냐? 선제 공격. 네, 선제 공격 그거보다도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거보다도 AI 시대의 보안 인재는 실제로 데이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재. 그러려면 소통 능력도 중요하고 법적인 그런 해석 능력도 중요하고 업에 대한 이해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얘기한다면 그런 것을 바탕으로 공격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창의성이 되게 중요해요. 얘가 어떻게 공격할까? 그걸 한번 살펴보고 그걸 또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창의력과 분석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황 대응 능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안 사고가 안 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한 다음에 과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러니까 예방에서 예측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보안 사고를 시점으로 해서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빨리 비즈니스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보건 복구 능력이 뭐냐. 그래서 이 예방과 우리가 탐지 수준에서 이제는 예측과 보건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대응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요 실제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연합을 해가지고 AI 융합보안 인재 양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의 융합보안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러한 인재들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야, 그럼 AI 시대 보안 인재는 위험을 미리 분석하고 예측하고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역량까지 가진 그런 융합형 전문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와, 그러면 정말 보안이라는 분야는 인공지능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고 추가로 할 일이 굉장히 많다. 네. 너무 배울 게 많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이 보안이 사실 이제 종합예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종합예술이에요? 예, 네트워크만 잘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 데이터베이스만 잘해서도 안 되고 비즈니스도 알아야 되고 사람의 심리도 이해하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국제적인 정세도 좀 파악을 해야 돼서 그쵸. 실제로 보안이 상당히 어려운 학문이지만 또 매력적인 또 학문입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낀 건 AI 보안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와 산업 그리고 국가 경쟁력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일상과 현장에서 작은 기준점이 되고 AI를 더 안전하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저희를 AI 토피아로 안내해 주신 지식텔러 장항배 교수님. 네, 끝으로 공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에게 AI란 어떤 존재일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요. 나에게 AI는 활용의 대상이고 보호의 대상이다. 활용해서 보호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AI는 안전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I CC 토크쇼 AI 토피아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AI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두 분이 몸담고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시는 분야가 좀 다를 것 같은데 AI의 도입으로 AI 프로파일러가 생겼다. 이제는 경찰은 AI를 통해서 날개를 달았다. 범죄자들은 그동안 기술의 발전과 법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범죄자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범죄자들은